식사들 하셨습니까?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시즌1 라이딩으로 한바탕 달리고 들어오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올해도 안전하고 즐겁게 라이딩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풀리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가 아니면 늘어서 그런가 오토바이에 관한 이야기를 물어보는 전화도 많이 오고, 만나면 오토바이에 관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진 요즘이라서 그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풀어볼까 합니다. 오토바이 타고 관광지를 방문하거나 주차하고 있을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땡기면 얼마나 나가요? 몇 cc예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죠. 그리고 조금이라도 오토바이에 관심 있던 분들은 할리예요? 얼마나 하나요? 그런 질문도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격을 물어보시면은 저는 국산 미라즈 650이라서 옷값보다 싸다고 대답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에 관심 있는 분들이 착각하거나 오해하는 부분, 그리고 잘못된 환상을 가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도 이어나가 보겠습니다. 오토바이를 타면 사고 난다는, 아니면은 잘못하면 죽을 수 있다는 이야기나 사고로 다친 분들의 이야기는 많이들 구전되고 있어서 입문을 꺼리는 분들도 있고 주변에서 많이 말리는 것 같습니다. 실제 사고율도 높고요, 자동차에 비해 사망이나 중상의 확률도 높은 것도 사실입니다. 저 또한 사고 경험이 있고 주변에 오토바이 사고로 유명을 달리한 분들도 몇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 또한 주변에 아무 지식이나 경험 없이 중년 나이에 오토바이에 입문하려는 분들을 많이 말리는 편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큰 사고를 겪는 분들의 사고 내용을 들여다보면은 대부분 무리하게 오토바이를 운행했거나 아니면 신호위반을 한 경우, 또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이런 경우 사고가 크게 나는 일들이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두 번의 사고가, 한 번은 상대 차량의 신호 위반이었고 한 번은 교차로에서 차선 위반으로 발생한 사고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교차로나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신호를 위반하거나 꼬리 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무리한 운전은 가급적 지양하기는 하는데 간혹 유혹을 못 이기는 무리한 운전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절대 상황과 흐름을 거스리는 무리한 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죠. 확실한 것은 과격하고 무리한 운행을 하는 사고를 낼 만한 사람들이 사고를 낸다는 것입니다. 특히 젊은 패기에 무리한 라이딩이 사고로 이어지거나, 배달 라이더의 경우 배달 스케줄에 쫓긴다거나, 배달을 많이 할 욕심으로 심하게 무리한 운전이나 신호위반, 인도주행을 하는 경우는 사고를 많이 당하거나 내게 됩니다. 제 주변에도 배달 라이더들이 몇 있지만은 크게 욕심을 내지 않는 라이더들은 절대 사고를 내거나 당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일반 라이더도 무리한 라이딩을 감행하지 않는다면은 절대 사고를 내거나 사고에 휘말리는 경우는 드뭅니다. 제가 입 아프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배기량부터 실력을 쌓아서 고배기량으로 가라는 것은 많은 내용들이 내포된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일은 어설픈 실력으로 간땡이만 튜닝된 라이더와 겉멋이 들어서 실력을 과신하는 라이더입니다. 이런 인간들은 반드시 언젠가는 사고를 치죠. 저배기량으로 아무리 간땡이 부어도 오토바이가 안 나가서 무리한 짓은 할래야 할 수가 없어서 못합니다. 하지만 간도 부었는데 오토바이가 잘 나가면은 사고나기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지는 거죠. 절대 실력을 키우기 전에 무리한 주행이나 위험한 라이딩을 감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그런 짓을 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죠. 실력이 있어도 무리한 짓은 명을 단축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땡기면 얼마나 나가나요? 라는 질문은 최고속도가 높은 오토바이가 좋은 오토바이라는 막연한 상상 속의 질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라면 몇 킬로까지 땡겨봤다는 자랑을 하는 걸 봐서 그런가 그런 질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80년대 88이나 90cc가 대세인 시절에서 다양한 125가 나오면서 속도 경쟁을 많이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암암리에 땡기면 얼마나 나오냐가 마케팅의 주요 포인트였던 것 같습니다. 광고에도 몇 킬로 나간다고 써있더라고요. 그때 어린 나이에 오토바이에 관심이 있던 저희 또래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 타고 출근하는 선생님께 관심을 보이면서 맨날 물어봤던 기억이 지금도 한편에 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추억이 남으신 분들이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 아닌가 저는 추정만 하고 있죠. 그렇게 물어보는 분들은 대부분 연식이 추측이 되죠. 아마 오토바이 타는 분들이라면 최고속도가 얼마인지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아마 중년에 입문하신 분들 중에 미들급 이상 타시면은 최고속도에 한 번도 도달해 보지 못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저도 한두 번은 땡겨서 최고속도를 내보기도 했는데 지금은 윈드실드를 달아서 절대 최고속도가 나오지도 않습니다. 최고속도에 도달하기 전에 핸들이 털려서 날아가지 않을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싫어서 지금은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중요한 속도는 시내 주행은 한 60에서 80km 정도고 시외로 나가면은 90에서 한 120km 정도의 속도에서 얼마나 오토바이가 정교하고 안정되게 컨트롤 되느냐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내 주행은 저배기량으로는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지만은 도심 밖의 한산한 도로에서는 저배기량이 위험한 이유는 교통 흐름을 뚫고 나가거나 위험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탈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장거리 라이딩이나 도심 외곽 도로를 주행하는 것은 좀 무리라고 말씀을 항상 드리고 있습니다. 장거리 라이딩을 가려는 시도를 한다면은 최소 쿼터급 스쿠터는 돼야 편안하고 안전한 라이딩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그렇다고 최고 속도가 잘 나오는 오토바이가 편하냐? 절대 그렇지도 않습니다. 요즘은 대부분 전재제어 기능이 있는 오토바이가 많아져서 저속에서도 토크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부분 일반적인 4기통 투어러도 저속이나 저 RPM에서도 충분한 출력이 나오지만은 아직도 알차라고 하는 고성능 최고속을 목표로 만든 오토바이들은 저속에서는 오히려 힘을 못 쓰는 기종들이 많습니다. 진짜 엔진 RPM을 10,000rpm 이상 방방 돌려야 이제 좀 힘이 받는구나 라는 그런 오토바이도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최고 속도보다는 본인이 달리는 실제 운행 속도에서의 펀치감과 컨트롤 능력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인터급 4기통 이상 투어러는 최고 속도에 리밋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 최고 속도는 160에서 180km 어간에 리밋이 걸려있는데 리뷰할 때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리뷰어는 그렇게 많지는 않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규정은 없는데 일본이나 유럽 일부 나라에서는 고속도로에서 최고속도 제한이라는 규정 때문에 이런 최고속도를 제한하는 장치가 달려있지 않으면 판매 자체가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수입하는 오토바이들은 왜 안 풀어놓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현실이 최고속도는 의미가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죠. 며칠 전에 친한 제 주변 선배가 갑작스레 전화해서 밑도 끝도 없이 저기 시골생활 카자흐스탄 가자 하는 겁니다. 거기 가면은 파미르 공원을 넘을 수 있는데 오토바이 렌트도 할 수 있고 유럽 애들이 많이 가는 곳이라고 유튜브에 나오던데 꼭 가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토바이 면허는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없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면허부터 따고 이야기하자고 전화는 일단 끊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잘 아는데 한번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진짜 하는 분이라서 그런다는 것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진짜 할 것 같아서 뭐라고 하지는 않았는데 학원 등록 바로 한다고 하니까 면허 따면 몽골 초원이라도 갔다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카자흐스탄 파미르 공원 평균 고도가 4,000m 급인데 가다가 한 명 퍼지면 고산병으로 둘 다 죽을 수도 있는 곳이죠. 그래서 비슷한 지형인 몽골이 그나마 안전하지 않을까 머리를 쓰고 있는데 진심은 면허시험 떨어지라고 벌써부터 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꽂히면 앞뒤 안 가리고 저지르고 보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또 간혹 씩씩거리며 동창회 갔다 왔더니 어떤 놈이 할리라는 번쩍거리는 오토바이 타고 와서 자랑하니까 여자들이 아주 뻑가서 자존심 상했는데 그 오토바이 얼마냐 하고 물어보는 친구나 주변 분들도 있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뭐 수억하는 것도 아니고 4,5천이면 사는 것 나도 한번 타보고 싶다고 진짜 구입하는 분도 보았습니다만은 한두 번 타고 처분하더라고요. 뭐 타보니 감당이 안 되니 어쩔 수 없던 모양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를 쉽게 보고 덤비는 부류는 두 부류입니다. 한 부류는 전혀 오토바이의 오자도 모르는 부류이고 또 한 부류는 과거 젊은 시절에 한때 125 저배기량 오토바이 경험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제가 가와사키 발칸 750을 막 입문했을 때 아는 분이 250까지 타봤다며 발칸 750을 빌려서 시운전을 나갔는데 한참 있다가 택시를 타고 돌아온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막 가다 보니 유턴해야 하는데 무서워서 자신이 없어서 못 돌리고 길가에 세우고 택시 타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제 오토바이를 길가에 버리고 온 거죠. 대부분 이런 상황을 당하면은 자존심이 상해서 어떻게든 끌고 돌아오려는 선택을 하는데 그분은 솔직하신 분이라 버리고 오는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었습니다. 진짜 자존심 때문에 위험한 상황에서도 내색 못하고 어거지로 라이딩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짓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팀 라이딩 중에 힘들거나 위험하다고 느끼면은 스스로 낙오를 하시고 어부바로 돌아오는 것을 저는 권장드립니다. 절대 내 페이스가 아닌 남의 페이스로 라이딩 하시면은 큰일 칠 가능성만 늘어나게 되죠. 그리고 오토바이는 자전거와 완전 다릅니다. 똑같이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자전거는 발로 구르며 중심을 유지하지만은 오토바이는 스로틀을 거쳐서 엔진 힘으로 움직이고 중심을 유지합니다. 이게 보기보다 괴리감이 심하고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감각적으로 직접적인 컨트롤하는 자전거와는 전혀 다르게 시스템적으로 이질감 때문에 조작 실수로 아주 큰 사고로 이어질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감각적인 조절 능력이 부족한 분들은 적응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주행감이 자전거와는 완전 다른 패턴으로 움직입니다.
저도 자전거를 한때 타보았지만 내리막 아니고는 오토바이처럼 자전거가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토바이는 자전거처럼 핸들 조향각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몸의 무게중심으로 움직인다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몸의 무게중심을 움직여주는 것이 무척이나 중요하죠. 그러니 운동신경이 부족한 분들이나 신체 감각이 부족한 분들은 아무리 오래 오토바이를 타도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 오토바이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 운동신경이나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깨우친 사례를 여담으로 이야기하자면은 고등학교 동기 중에 저희보다 나이가 한참 많은 형벌 동기생이 있었습니다. 이 형은 원래 청주서 아주 유명한 축구를 잘하는 학교 축구선수 출신이었습니다. 축구선수라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페널티로 체육대회 때 골키퍼만 시켰는데도 혼자 공 몰고 가서 4-5골은 너끈히 넣고 왔습니다. 당연히 실점을 하나도 안 주고 혼자 공 몰고 나가서 골 넣어서 결국은 체육대회에 축구는 출장을 정지시킬 정도로 축구를 잘했습니다. 실제 농구 자유투로 체육 실기시험을 보는데 손으로는 잘 못 넣으니까 자유투를 발로 차서 넣어서 만점을 받을 정도로 축구를 잘했습니다. 그런데 축구를 그만두고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시 온 이유는 사고를 쳐서가 아니라 같은 학교의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대한민국에서 아주 유명한 축구 선수와 같이 축구를 했는데 그 유명한 선수는 매일 술 먹고 담배를 피워도 시합만 나가면 골을 넣었답니다. 그런데 본인은 그 선수가 술 먹을 때도 연습하고 잘 때도 연습을 했는데도 매번 후보 선수를 못 벗어나서 그만두고 가출해서 노가다 뛰고 돈 벌어서 일반계 고등학교에 다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 형이 하는 이야기가 운동이나 감각적인 예술, 미술 같은 것은 기본기만 있으면은 90%는 타고난 재능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부모가 공부 못했는데 자식 공부 안 한다고 매일 두드려 패봤자 공부 못하는 것처럼 타고난 유전자 빨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오토바이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무리 오래 오토바이를 타도 실력이 거기서 거기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감각 있는 사람은 어떤 오토바이를 타도 문제없이 잘 타죠. 평생 오토바이를 탔어도 본인이 못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의외로 많고요. 그런데 누구나 오토바이를 타는 것은 선수처럼 극한으로 몰아붙이며 타지 않아서 그렇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토바이 타는 사람이 모두가 선수가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본인의 능력치 안에서 타야 안전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는 본인이 감당할 만한 컨트롤 능력 내에서 라이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기량이 높으면 무조건 좋은 오토바이고 잘 나간다는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죠. 오토바이를 조금이라도 타보신 분들은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이것도 최고속도와 같이 80년대 배기량이 깡패였던 카브레타 시절의 이야기죠. 현재 속도가 가장 빠른 오토바이는 1000cc 대 R차가 가장 빠르다는 것은 다들 아실 겁니다. 이런 이유는 모터사이클 경기와 아주 상관이 많습니다. 현행 모토GP에서 가장 큰 배기량이 1000cc이기 때문에 거기에 많은 연구나 투자가 집중되고 이런 대회의 경기 결과를 마케팅하고 젊은 층의 수요를 이끌어내는 판매 마케팅을 하기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공랭 엔진이나 2000cc에 육박하거나 넘는 배기량을 가진 레트로 오토바이나 아메리칸 크루저들은 잘 나가는 오토바이가 절대 아닙니다. 거기다 환경 문제로 요즘 오토바이는 점차 배기량당 출력을 줄이다 보니 배기량은 늘어나는데 출력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게는 늘어나고 출력은 그대로고 배기량 커진다고 실질적으로 오토바이가 더 잘 나가지는 않습니다. 오토바이든 차든 가볍고 출력이 높을수록 잘 나가죠. 하지만 요즘 오토바이는 전혀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메이커별 출력 경쟁은 아마 2000년대 초에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배기량에 대한 오해는 그냥 옛날 사람들의 추억의 산물인 셈인 겁니다. 솔직한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그럼 번쩍거리고 빨간색, 밝은색 오토바이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이가 있으신 겁니다. 팩폭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도 아직은 크롬이 좋습니다. 아마 2010년대가 넘어서면서 오토바이도 블랙 클롬이나 블랙 메탈릭 컬러가 대세가 되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많이 보이던 흰색 할리도 이제는 못 본 지가 꽤 된 듯합니다. 이제는 흰색 할리를 아예 팔지도 않죠. 거의 아메리칸 크루저의 대표인 할리도 엔진 컬러가 블랙 클롬이 대세고 흰색 크롬은 몇 모델 남지도 않았습니다. 이런 추세는 아예 오래갈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메이커는 대표 컬러색이 있습니다. 혼다의 붉은색, 스즈키 파란색, 가와사키는 녹색, 야마하는 노란색, BMW는 회색, 두카티아는 이탈리안 레드, 할리는 크롬이 대표색이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대표색 컬러보다 블랙 검은색 무광이나 블랙 메탈릭 컬러가 아마도 더 잘 팔릴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대부분 일반 네이키드나 레트로 오토바이도 무광 블랙을 많이들 팔고 많이들 사고 있죠. 빨간색이나 흰색 크롬은 이제 나이든 노땅들이나 타는 오토바이 취급을 받는 것 같습니다.
다 세월이어입니다. 예, 나이가 들었다는 얘기죠. 그래도 저는 크롬이 좋습니다. 또 여름이 가까워지는 시기에 오토바이를 타면은 여름에는 시원하지 않나요? 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그러면 그러죠. 예, 차 안이 훨씬 시원하다고요. 라이더라면은 여름에는 진짜 겁나 덥고요. 겨울에는 겁나 추운 것이 오토바이라는 걸 모르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 1년에 많이 타야 3월에서 6월, 9월에서 11월 이렇게 뭐 한 6, 7개월 정도 타죠. 그런데 주말에 비 오는 날 빼면은 1년에 열심히 타야 뭐 20회 내외? 그 정도 라이딩 하는 것이 아주 정상적인 라이딩을 하는 겁니다. 라이딩 거리는 뭐 3,000km에서 한 5,000km 정도 아마 그 정도 될 겁니다. 이 정도 타시는 것만으로도 엄청 열심히 타는 라이더일 겁니다. 간혹 뭐 1년에 몇만 킬로 타는 분도 있다고 하는데 정상적으로 직장 다니고 생업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불가능한 일일 겁니다. 저는 오토바이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도 매주 1회 라이딩을 1년 열심히 탔어도 1만 킬로밖에 못 탔습니다. 예, 반성할 부분이죠. 그 이상 타는 분들은 대단한 열정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자동차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고 다 해도 1년에 2만 킬로를 넘기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는데 말입니다. 취미로 라이딩하는데 1년에 몇천 킬로도 못한다고 자책하거나 자괴감만 가지실 필요는 절대 없습니다. 그게 정상이죠. 주말에 매일 오토바이 끌고 밖으로 돌아다니는 가장을 좋아할 가족도 없고 그럴 체력도 없는 것이 중년의 현실입니다. 더 나이 먹으면은 삼식이 면하려고 집 밖으로 돌아다니기는 오토바이만한 것이 없을 겁니다. 그때 열심히 타면 됩니다. 아마 그때쯤 되면은 마나님들이 주말이면은 왜 안 나가냐고 닥달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때까지 사고 내지 말고 안전하고 슬슬 즐기면서 버티면 됩니다. 현실은 현실이니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죠. 저는 추위와 더위에 무척 강한 편이지만은 즐기는 오토바이 타는 것을 그렇게 추위와 더위를 감수하면까지 타고 싶지는 않아서 피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돈 말고 뭐 떨어지는 날에는 절대 오토바이를 끌고 바깥에 안 나갑니다. 눈 오고 비 오면 미끄덩거리며 오토바이 타는 것이 예전에 배달일 할 때 그것이 너무 싫어서 다시는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편하게 즐기는 라이딩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오토바이는 눈 오고 비 오면은 자전거보다 훨씬 위험하다는 것은 다 알려진 사실 그대로입니다. 진짜 위험하니까 비 오고 눈 오면은 절대 무리한 운행은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오토바이에 관한 오해와 진실에 관한 이야기를 솔직히 얘기해봤습니다. 아주 주관적인 이야기로 이야기를 구성해봤습니다. 뭐 오토바이 취미라고 다른 취미와 별다를 거 없다는 것은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